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함께 선고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함께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에서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값 36억 원의 뇌물 여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부터 두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겼고 6번 심리를 거치는 진통 끝에 결론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구치소에서 뉴스를 통해 선고를 전해 듣고 이 부회장은 선고와 관계없이 정상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내려질지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선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회계 사기 수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동력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오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그룹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단서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분식회계의 최종 목적이 그룹 승계 작업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그룹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이딴 영장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검찰의 수사 과정을 관심 깊게 지켜보며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회계 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증거인멸이라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최고위층을 겨냥할지도 대법원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청와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한 것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밝히고 원상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 결정 이후 세 번째 공식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도 일본이고 안보와 무역을 먼저 연기한 것도 일본이라며 아베 총리도 우리를 적대국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는 연장을 원했지만 양국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며 협정 종료는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일본이 부당한 보복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라는 비유를 들며 오히려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실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주한미군의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5월 4일부터 지난 24일까지 9차례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한미 군 당국의 자산만으로 거리나 속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등에서 부정적 표현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의 실시간 소통 결과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청와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를 꼽았습니다. 지난주 언급한 군 정찰 위성에다 경항모, 차세대 잠수함까지 추가로 언급하며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모두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갖추기 어려운 전략 자산들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방안으로 핵심 전략 자산 확충을 제시한 청와대는 그렇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다음 달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 미국이 여러 경로로 불만을 표시하자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의는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면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리스 대사를 부른 것은 우리 정부의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공개적이고 파상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는 것에 대한 수습 노력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이후 국방부 대변인 성명, 국무장관 발언, 미 국무부 대변인 트윗, 미 의회 유력 정치인들의 입장 발표 등으로 강한 우려와 깊은 실망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익명으로 우리 정부와 사전 양해가 없었다는 반박, 11월 20일 이전에 결정을 바꾸라는 압박,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영 제1차관은 해리스 대사에게 정부 결정은 한일 관계 맥락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한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 발전과 격상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은 특히 미국 측의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불만 표명이 한미 동맹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도 개진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세영 제1차관과 해리스 대사 면담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금방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한미 외교 당국 간의 대화가 성사된 만큼 사태 수습을 기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외교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또다시 지소미아 연장을 거론하면서 한일 양국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일 양국에 실망감까지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갈등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한일 두 나라 장관에게 표시했고 갈등을 해결하라고 권고도 촉구도 했다는 겁니다. I am a half glass full person as well. I'm hopeful that they'll get beyond this because as I articulated to them,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이 있는 만큼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차관보도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경쟁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추가 불만 표출이 아닌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갖는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연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The bilateral alliance with both of these countries is important to us, and deeper trilateral cooperation has allowed our three countries to take on the most challenging national security issues since World War II.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미국 측에 자제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또 공개적인 언급이 나온 셈입니다. 이에 대해 조윤재 주미대사는 미국으로서는 기존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측이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고심하였던 이유도 이러한 미 측 입장을 고려하기 위한 때문이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에는 미국의 불만이 우리 정부에만 향했지만 해법을 두고는 한일 두 나라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 불매 운동으로 항공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새로운 하늘길 찾기에 분주합니다. 기존 일본 노선을 동남아 등으로 바꾸고 있는데 국내 노선으로 바꾼 항공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관광 산업은 그만큼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노선의 60% 이상을 일본으로 채웠던 저비용 항공사 에어서울.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불매운동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했습니다. 에어서울의 이번 달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줄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낀 다음 달 예약률은 3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에어서울은 줄어든 일본 수요를 동남아 노선 등으로 채우고 처음으로 국내선도 취항했습니다. 한일 외교 분쟁 영향으로 일본 노선 수요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했는데요.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서 일본 노선은 축소하고 대신에 지금까지 없었던 김포, 제주 국내선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타이완과 동남아 노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공항의 신규 취항 허가를 잠정 보류하면서 중국 노선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국적 항공사 8곳 모두 일본 노선을 감축한 상황.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겨냥해 일본 노선을 대체할 새로운 하늘길 찾기가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여행객의 발길이 줄어든 일본의 관광 산업도 빙하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관광장관회의가 오늘부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일본 시바야마 문부과학성 대신과 이시 국토교통성 대신, 중국 러수강 문화여유부 부장이 참석해 문화와 관광교류 전반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이어 오후에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와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일본 민주당 정부를 이끌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현재 일본 아베 내각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일본주의 사고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 심포지엄 기조 강연에 나선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 때 일왕은 깊은 반성을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제의했지만 아베 내각은 반성도 없었고 대화 제의도 거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오늘 평양에서 열립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을 비롯해서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2번 소집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인내심을 갖고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특강에서 조만간 북미 실무회담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공개 수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데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경고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조국 후보자에 대해 이뤄진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노린 검찰의 작전이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나 그런 데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끔. 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수사 상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려지는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피의 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압수수색 시기와 절차가 이례적이라 보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영향을 주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에 대한 날선 경고도 던졌습니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 2부장,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 외압 논란을 의식해선 공정하게 수사하되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수사 관행이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압수수색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지만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대응은 자칫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만 가을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로 인해 낮 동안 늦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나흘간 제주도에는 약 40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붉은색으로 보이는 정체전선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10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는 10에서 40mm,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늦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주춤하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맑고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 장마는 보통 9월 상순까지 이어지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다음 주에도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적어도 2명이 숨지고 주민 8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폭우가 내렸다며 호우 경보 단계 중 가장 높은 호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한꺼번에 쏟아진 빗물이 폭포처럼 계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거리 곳곳은 물바다로 변했고 중앙선도 잘 보이지 않는 도로를 차량이 힘겹게 통과합니다. 일본 남서쪽 규슈 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골 마을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폭우가 내렸다며 호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와 관련해 발령하는 5단계 경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8月28日5時50分、佐賀県と福岡県、長崎県に大雨特別警報を発表しました。特別警報を発表した市町村では、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 일부 도시의 하루 강수량은 400mm가 넘어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의 2배에 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빗물에 휩쓸리면서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한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일부 하천이 범람 위기를 맞자 근처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토사 붕괴나 홍수 등 추가 피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앞길에서 흉기에 찔린 20대 외국인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 54분쯤 광산구 수안지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외국인 3명이 22살 러시아인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로 보이는 외국인 3명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4개 가운데 2개 타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승리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20분까지 상습 도박과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승리를 조사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나온 승리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불법 도박 사실은 일부 시인했지만 환치기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리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오늘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세계 광융합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즈니스 페어가 열렸습니다. 20여 개 나라 바이어들이 400억 원대 수출 협약도 맺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의 기반 기술인 광융합산업.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광주를 중심으로 광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광융합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융성시키는 핵심 산업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광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융합산업진흥법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광기술 개발의 기반을 깔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는 등의 그런 역할을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광융합산업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 판매전이 열렸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170개 회사에서 부스 320여 개를 마련했습니다. 광의료 바이오와 에너지, 광 ICT와 영상 정보기기 등 광 관련 제품이 망라되었습니다. 모든 업종에 요즘은 다 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다 이렇게 넓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에 참가한 20여 개 나라의 바이어들이 맺은 수출 협약은 400억 원대. 광융합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의 위상을 한껏 펼쳐 보이는 한마당이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획기적인 기술로 일본을 넘어서자는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1분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산업계 판도를 뒤바꿀 초고난도 미래기술 과제에 연구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평소 전기 자동차를 애용하는 회사원 이영민 씨. 친환경과 유지비용 절감 효과는 좋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충전이 늘 신경 쓰입니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기술 독립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600억 원이 걸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인천 송도에서 본격화됐습니다. 연금술사라는 뜻의 알키미스트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독창적이고 파급력이 큰 산업 기술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잡는 기술에서부터 선진국을 초월하는 그런 기술을 해서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그런 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산업계 판도를 뒤바꿀 미래 기술 6가지 가운데 관심을 끄는 건 1분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 이 기술이 개발되면 부담 없이 국내 전역을 누빌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로를 달리면서 스스로 공기를 정화하는 자동차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래의 로봇슈트는 노화와 장애 등으로 저하된 근육 활동을 도와줘 100m를 7초 이내에 가볍게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도와줍니다. 1차 평가를 통해 선발된 18개 연구팀은 앞으로 2년 동안 토너먼트 방식으로 선행 연구를 하게 됩니다. 2년 뒤엔 본선에 오른 6개 팀이 각각 최고 7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초고난도 미래기술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해서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갖는 의미,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6개 과제에 이제 시범 사업 중심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이걸 확대해 나갈 걸로. 산업자원부는 과기부와 함께 향후 창의적인 R&D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일본을 넘어서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두 나라 협력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며 맹공을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거부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일부 반대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인사청문회 당일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어제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열렸습니다. 내일은 고려대 총학생회가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수고해 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선고 과정은 모두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사상 처음으로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날, 대법원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역사적인 선고를 직접 보기 위해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겁니다. 신청해서 붙어서 방청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보고 싶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소식 듣고 이제 와서 방청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리는 모두 88석.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81명에 그쳐 별도의 추첨식 없이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함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이 금지됐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 등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들의 엇갈린 운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를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을 수도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 일정이 잡힌 뒤로도 별다른 언급 없이 사업장 시찰을 계속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한 위기 대응에 전념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이 부회장 대법원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고 일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으로 꼽히는 시나리오입니다. 비록 무죄가 아니라 집행유예 확정이라도 이 부회장이 자리를 지키게 돼 경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찾기,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한다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삼성전자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반대로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이 부회장의 재수감이 불가피한 내용으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낼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삼성 측은 오너가 없다면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은 사실상 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삼성의 위기가 이 부회장의 판결과 연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사회적인 관심까지 집중되면서 삼성 측은 초긴장 속에 숨죽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돼도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 국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 어제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오늘은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닷새 만에 또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한 조세영 1차관은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부당한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양국 간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서울을 찾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일본 측 수출규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산업통상자원부 간 소통이 쉽지 않은 것과 별개로 외교당국 간 대화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등 엄중한 국면인 만큼 한일 외교부처 주무국장이 마주 앉아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물론 이번 협의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상대의 입장을 묻고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여전히 서로 간의 간격이 커 의견을 좁히기 힘들고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의 대화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무역업계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본도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 산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인천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일 양국 장관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일본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11월부터 일본에서 4차례 팬미팅을 추진합니다. 트와이스는 10월에, 블랙핑크는 12월 공연을 앞두고 있는 등 한국 가수들의 일본 공연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문화장관이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만납니다. 한일 문화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와 관광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첫날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의는 박양호 문체부 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성 대신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중일 문화장관은 앞으로 10년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한국의 순천시, 중국의 양주시, 일본 기타 규슈시를 선정하고 선정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열리는 한일 관광장관 회의에는 일본에서 이시케이치 국토교통성 대신이 참석해 관광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일본 측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된 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시 국토교통성 대신은
지난 27일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일 간 인적 교류는 상호 이해의 기반이고 관광 교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갈등 기류를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힘들고 큰 틀에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신포 남부조선소 새 SSB 건조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자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26일 이 일대 크레인과 대형 차량,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부두와 건조공장, 발사대, 지원 시설 등이 담긴 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새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 건조의 정황적 증거와 예비적 근거는 시험 준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준비 가능성이란 이 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작업을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들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지만 잠수함의 규모나 재원, 지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진정한 SSB 능력의 구축과 시운전은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중대한 진전을 나타내며 이 지역의 방어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선례를 감안할 때 SSB에서 SLBM을 쏘는 과정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존속 가능한 핵전력에 더 가까이 가고 완전한 비핵화 전망을 낮추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해자를 청문회에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당내 일부 반대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 당일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 도중 갑작스럽게 의원총회가 잡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후보자 본인은 피의자가 됐고 가족들은 검찰이 출국 금지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핵심 자료가 이미 검찰로 넘어갔고 증인들 역시 검찰 수사를 이유로 출석이나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보이콧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회의 분위기는 강경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와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야외 집회까지 열고 이미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해서 나라 국론을 동일하고 경제를 일으키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일단 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야당이 인사청문회 직전이나 당일 보이콧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다만 보이콧을 해도 조 후보자 임명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앞둔 야당이 어떤 압박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로 절차와 기간이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입법기관인 국회는 누구보다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곳이라면서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누구도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뒤이어 이 대표는 전국 원외 지역위원장 학예 워크숍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두 번째 집회를 열었고 부산대도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옥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딸 논문 특혜와 장학금 수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학생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2주 만에 인턴십으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 그리고 유급을 당했음에도 장학금을 받은 데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교수님이 사회를 평가하는 잣대와 조국 후보자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까? 어째서 때에 따라 잣대가 휘기도 부서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법무를 장관할 적임자이십니까? 총학생회 측은 집회 참가자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집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반면 공론화 과정 없이 총학생회가 집회를 개최했다는 비판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촛불을 든 건 보수화나 우경화 때문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 때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니는 부산대에서도 열렸습니다. 빗속에도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 조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수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학점 1점대인 학우가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저도 한 명의 학우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역시 총학생회가 내일 2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은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장 등 공공기관 대표를 맡을 당시 기부했던 정치자금과 다주택 보유, 금융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가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밤 사이에 요란스러운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제주도에 나흘째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흘간 제주도 삼각봉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제주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도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 23.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면서 늦더위의 기세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이 28도 선, 대구와 광주는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광주광역시에서 러시아 국적의 20대 외국인이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패널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최문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광주 광역시 광산구의 아파트 앞길에서 외국인 남성 3명이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흉기에 찔린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캄보디아와 태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멧돼지 퇴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63살 이모 씨가 배에 총을 맞아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유해조수 구조단원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수렁에 빠진 차를 빼내는 과정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경찰은 적잠에 있던 총기가 차를 빼내던 중 발생한 충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 4개 동 가운데 2개 동 400제곱미터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숙사에 있던 공장 근로자 9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톤 트럭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부산시 복림동 남해고속도로 가락 나들목 근처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25톤 트레일러를 뒤따르던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38살 하모 씨가 다쳤습니다. 버스 뒷바퀴 쪽에 빨간 불길이 선명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관광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승객 30여 명을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승리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지 65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승리.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환치기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지에서 한 번에 최대 수천만 원을 걸고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에 쓴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달러로 빌린 뒤 국내로 돌아와 원화로 갚는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현석 전 대표가 소환됩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출석하면 지난 2014년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지금 당신은 아주 특별한 목장을 보고 계십니다. 승객들에게 드리는 정성을 토종달걀에게도 드리고 비행기에 쏟는 관심을 파프리카와 물, 방울토마토에게도 쏟죠. 왜요? 이렇게 해야 낮은 기압과 소음에서도 풍미와 식감이 살아있는 기내식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내식에 대한 특별함을 지켜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에게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도쿄와 서울의 카운터파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며 한일 양국이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세 나라에는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이 있는 만큼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협정 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표명한 게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종료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것도 미국 측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국 100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시행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며 성의 있는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해 소재와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과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며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서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을 싣고 온 외국 화물선에서 무려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압수된 마약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경찰은 이 많은 코카인을 누가 국내로 들여왔는지 쫓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탐지견이 정박한 배 안에 선원 객실을 샅샅이 뒤집니다. 뱃머리 쪽 창고에서 발견된 가방 4개. 자물쇠를 뜯어내자 형형색색 포장된 네모난 물건이 끝없이 나옵니다. 충남 태안항 부근에 정박한 94,000톤급 화물선에서 쏟아져 나온 코카인 100kg입니다. 한 번에 적발된 마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발견된 코카인 100kg은 시가로 3천억 원, 무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에 젖거나 습기가 차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겹겹이 포장돼 있었습니다. 마약이 실려있던 홍콩 국적의 화물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쓸 석탄 12만 톤을 싣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입항은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초 콜롬비아에서 출발해 급유차 싱가포르를 잠시 거쳤는데 미국 대사관과 수사당국에서 이 배에 마약이 실렸다는 첩보를 우리 해경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많은 마약을 배에 실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건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변을 채취하여 간이시약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뜻보다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국적 선장 44살 A씨 등 선원 20명과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공항을 셀프 체크인 시스템으로 개편합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모든 공항 일반 카운터를 셀프 체크인 카운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뒤 자동 수화물 위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교통약자와 임신부 등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이용하는 한가족 서비스 카운터와 1등석 프레스티지 클래스 모닝캄 카운터 등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선을 셀프 체크인 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고통받거나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독성을 활성화하는지 밝혀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 등 오염된 어패류에서 주로 서식하는 비브리오 폐혈증균. 인체 감염 시 강력한 독소를 분비하고 이 독소가 인체 세포에 들어가 피를 썩게 해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감염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인체에 들어온 뒤 면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을 활용해서 독성을 증진시키는 원리를 밝혔습니다. 이 독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독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독소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소들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세포 내에서 병원성을 일으키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인체에 감염된 뒤 먼저 독소를 분비해 인체 단백질의 면역 기능을 마비시킨 뒤 독성인자를 활성화해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독성인자가 인체의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독소인자를 분리 방출해 독성을 증진시키는 원리를 밝힌 겁니다. 이 독소는 비브리오 폐혈증균뿐만 아니라 콜레라균 등 740종의 병원균에서도 주요 독성인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양한 병원균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향후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숙주의 단백질이 결합되는 것을 저희가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된다면 다양한 병원성 균을 치료할 수 있는 감염 치료제에 응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지 PNAS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오늘 개막하는 충북국제무예 액션영화제 참석차 1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할리우드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액션 배우로 은퇴하고 나면 방탄소년단의 백업 댄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이같이 밝히며 오디션을 보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국인 박나경 씨와 결혼해 이른바 외서방으로도 불리는 스나이프스는 기자회견 도중 아리랑을 부르거나 영화 부산행을 언급하는 등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스나이프스의 이번 내한은 정두홍 무술 감독과의 인연으로 이뤄졌습니다. 프로야구 2위 두산이 선두 SK를 이틀 연속 4대2로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은 SK와의 승차를 4.5경기까지 좁히면서 정규 시즌 우승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두산은 0대2로 끌려가던 6회 공격에서 5명의 타자가 연속 안타를 터뜨리면서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고 8회에는 대주자 오재원이 홈스틸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5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6위 KT는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쿠에바스를 앞세워 5위 NC를 8대2로 꺾고 다시 한 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여자 골프의 강자들이 맞붙는 KLPGA 투어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 한화클래식이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효주와 넬리코다, 지은이, 그리고 일본 투어에서 뛰고 있는 이민영과 윤채영 등이 출전해서 국내파 선수들과 우승을 겨룹니다. 김효주와 넬리코다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러프를 길러도 이렇게 페어웨이를 좁게 하진 않아요. 확실히 페어웨이 지키기도 훨씬 어렵고 특히 이 대회는 더 어려운 것 같고요. Compared to the golf courses on the LPGA, yeah, it's definitely a bit thicker. I think majors, it's pretty similar in the States, but this golf course is, the rough is a lot thicker than the tournaments that we play in the LPGA.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밤 사이에 요란스럽게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제주도에는 나흘째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나흘간 제주 삼각봉에 423.5mm의 많은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도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은 어제보다 늦더위의 기세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 춘천과 대구, 광주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까지 비교적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가을 장마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